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10번째 편 향당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당편은 다른 논어의 편들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는 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자의 언급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공자의 그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어떤 실천적인 행위를 기록해 놓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일상의 모습에서부터 또 저기 이 조정에 나아가서 임금을 만날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역할을 직무를 수행할 때 그때 이제 공자의 태도,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기록을 해 놓았고, 심지어 이제 선생님인 공자의 음식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또 이제 거처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입으시는 옷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상적인 것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논어가 총 20개의 편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논어가, 그런데 이게 한 시기에 20편이 동시에 편찬이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3시기에 걸쳐서 논어가 편찬이 됐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기에 이루어진 편찬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이편부터 이제 이번에 하게 될 향당편까지 이것이 한 시기에 10개의 편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나머지 10개의 편이 두 시기에 나누어져서 그 뒤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대체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이 처음에 첫 번째 시기에 10개의 편이 편찬이 됐을 때 아마 마지막에 선생님의 말씀이 아닌 선생님의 그 일상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 놓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향당편이 이제 그런 특별한 성격을 갖는 편이라서 이 편에 대해서도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 편의 의의를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우선 이제 양씨라고 하는 북송 시대 때 양씨, 그러니까 떼시자, 이름이 떼시자입니다. 양씨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호가 거북구자에 묘산자 해서 양구산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지 소위 도자는 성인의 이른바 도라는 것은, 소위 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인이 가시는 길, 또 성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하고 동떨어진 특별한 심원한 난해한 그 보담 준론이 아니고 일용지간, 우리가 일용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사용하는 우리 일상의 그 순간순간 일용의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하고 동떨어진 저 산속에 들어가서 막 갈고 닦아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접하는 일상의 순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부자지 평일에, 요 평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의 말로 하자면 평소입니다. 평소. 부자께서 평소에 일동 일정, 동은 움직이는 것이고 정은 고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은 무엇인가를 내가 행위하는 것이라면 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24시간 하루 24시간이다 그러면 동 아니면 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하거나 정하거나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하고 정함이 끝나면 동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동이 끝나는 때가 정이 시작되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에 보여주셨던 그게 동적인 것이든 정적인 것이든 부자께서 선생님께서 평소에 보여주신 그 일동일정을 문인들이 그 제자들이 모두 심시 그걸 다 보았죠.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데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심시라는 것은 꼼꼼하게 살펴서 요 심자가 살필 심인데 이 살필 심자는 미세한 차이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그 차이를 찾아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심판 어떤 경기의 심판을 본다든가 어떤 뭐 경시대회 같은 데에서 심사를 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의 죄를 심문한다든가 할 때 이게 대충 물어보고 대충 살펴보고 대충 판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심자를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꼼꼼하게 면밀히 치밀하게 엄밀하게 살펴보았다 이런 뜻이죠. 심시. 문인들이 선생님의 동정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그렇게 살펴본 그것을 상기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향당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편들은 주로 공자의 말씀이 많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비해서 이 향당편이 갖는 특징은 이제 양씨가 설명하기로는 이 원래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순간에서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 보여주신 선생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제자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상세하게 빠짐없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향당편이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점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이 향당편을 통해 우리는 공자의 또 다른 진면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죠. 비슷한 시기에 또 활동했던 윤순이라고 하는 윤씨라고 여기 이제 있습니다만 이분이 쓴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의라 심하다. 심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그냥 요즘 우리 언어로는 부정적인 심하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의미겠습니다만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감탄사입니다. 대단하다. 이런 거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이제 그런 감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냐면 공문의 제자들 여기 이제 우리가 문인과 같은 의미의 제자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만 이렇게 제자 그러면 선생님의 제자들이다 이런 말이라기보다 요 모두 제자는 모든 그 학자들 이제 공자 문화에 있는 문화에서 수업을 했던 많은 그 학자들을 이제 존경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쓴 것이죠. 제자들을 이제 내용적으로는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공문의 여러 제자들이 기학, 학문을 배움을 요 기자는 우리 기호하다 할 때 뭔가를 좋아하고 즐기고 그래서 찾고 하는 것이 저 기자입니다. 즐길 기. 예. 뭐 기호식품 뭐 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요 기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저 즐길 기자는 그러니까 저 관심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입맛이 당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찾아서 구입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으려고 하듯이 학문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공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가 심하다 지금 그런 겁니다. 매우. 왜냐하면 어떻게 선생님이 하나하나를 저렇게 빠뜨림없이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2500년 전에. 이걸 이제 1000년 이상 지난 후에 2000년 가까이 한 500년쯤 지난 후에 이 학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그 시기에 이걸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우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히 배움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 공자의 제자들이 성인은 이제 공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들의 스승인 공자를 성인이라고 이제 윤 씨가 평하면서 성인의 용모와 안색과 말씀과 행동, 용색, 언동에 대해서 성인의 용색, 언동에 대해서 무불근서이 비록지. 아까는 심시이 상기지 이렇게 이제 앞에서 양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근서이 비록지 이렇게 했습니다. 조심스레 쓰고 삼가하여 쓰고 비록지라는 것은 그것을 요것은 갖출 비자인데 갖추다라는 말은 빠뜨림 없다 이런 뜻입니다.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춰서 기록을 해가지고 성인의 용모와 안색과 언어와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글로 써서 빠짐없이 기록하여 이 후세하니 후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공자를 직접 보고 막 감탄을 하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감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글로 써서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후세에 공자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물려줬어요. 이건 알아야 돼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만 보고 말기에는 이건 아까워서 이것을 뒷세상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으니까 말하자면 어떤 음식이 맛있으면 나만 먹기가 아까워서 너도 가서 먹어봐. 정말 맛있어. 우리가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처럼 그게 정말로 그 음식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인 것처럼 학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1000년이 넘고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것이 전해지고 있으니 지금 독기서 그들이 기록해 놓은 그 글을 읽고 즉 기사하면 그 글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일들 요게 이제 상황이죠. 말하자면 이제 다양한 각각의 상황들이 이 향당편에 이제 등장하는데 그 일 하나하나 그 상황 하나하나에 내가 즉 하면 나아가면 내가 이제 거기로 그 상황으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을 해보면 완전히 완전하게 마치 성인지 제 목 내 눈에 성인이 내 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는 건 공자를 볼 수 없는 10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남겨놓은 글을 읽고 그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보면 완연히 성인이 내 눈앞에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충분히 그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 주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움을 좋아한 것이냐 하는 거죠. 비록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향당편에 기록되어 있는 공자의 그런 다양한 모습들 그 상황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에 대한 이제 윤 씨의 소회입니다. 성인이 어찌
구구하게 그것을 하는 분이시리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요 구자는 구속할 때 구자입니다. 구속받다 할 때 구속. 그러니까 이제 구구라는 건 얽매여서 구속되어서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외부의 타율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할 때 구구하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요 향당편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들이 어찌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이 비난을 하겠으니까 또는 뭐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다양한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하는 그런 분위기시겠냐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대개 아마도 성덕지지하여 요 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덕이라는 것은 이 득자와 같습니다. 요 덕자가 얻을 득자와. 그런데 저 덕이라는 글자의 얻음은 특별히 행도유득 심 이렇게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서 그 길을 얼마만큼 즉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길을 갔느냐 하는 거 그것에 따라서 마음의 얻음이 있게 되는데 그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내가 하루에 5,000보를 걷는다 혹은 10,000보를 걷는다 아니면 20,000보를 걷는 분들도 계십니다. 20,000보를 걷는다. 그 걷는 시간과 거리에 비례해서 내 몸에 얻어지는 그 결과가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그 물리적인 길 말고 뭐 봉사의 길, 교육의 길, 뭐 등등.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 혹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살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길을 얼마만큼을 걸어갔느냐. 내가 그 길을 계속 봉사다 그러면 내가 봉사 활동을 내가 몇 년간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내 몸에 축적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축적이 된다고요. 그 마음에 축적되어서 얻어진 그것을 덕이라고 해요. 덕. 그러니까 덕이 크다, 작다, 덕이 두텁다, 박하다, 덕이 크다, 높다, 낮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가능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말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성덕이라는 것은 성대한 덕이니까 엄청난 덕이죠. 그분이 스스로 그런 길을 그만큼 걸어왔기에 내 내면에 그만큼의 풍성한 덕이 축적이 된 것이죠. 그 성덕이 지극해서 말하자면 이제 통이 이만한 통이 있다. 그러면 처음엔 요 바닥부터 이렇게 차겠는데 이게 다 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계속 부으면 이게 밖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축적된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와요. 그게 내 용모로도 나오고 내 안색으로도 나오고 내 말로도 나오고 내 몸짓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동용주선이 요게 행동하는 모습, 그러니까 태도. 주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한 상태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이것은 다양한 상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자중호예이라 자연스럽게 저절로 요게 이 자자가 요 구구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구구하게 그것을 억지로 한 분이시겠냐? 그게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예의 중 딱딱 들어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덕이 충만해서 지극해서 그게 동용주선에 저절로 드러나서 해놓고 보니까 예에 맞는 거지 얘가 그러라고 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자가 배우는 사람들이 욕 잠시모 성인인데 성인에 대해서 잠심하고 싶다면 잠심이라는 것은 요 잠자와 이렇게 하면 잠수 그러면 내가 물에 내 몸을 가서 이제 푹 담그는 거죠. 물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잠수. 그래서 요거는 요 잠자가 행해지는 공간을 말하는 거지만 요거는 마음에 잠기는 게 아니고 마음을 잠기는 겁니다. 침잠시키는 거죠. 어디에다가 그러냐면 성인에다가. 그러니까 잠수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 몸을 잠채어수 이렇게 되는 거죠. 물에 몸을 잠기게 하는 것이 잠수죠. 그런데 이것은 잠심어성인이에요. 성인의 내 마음을 잠기게 하는 겁니다. 성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물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성인이라고 하는 그 분에 내가 한번 깊이 그분 속으로 들어가서 성인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느껴보고 싶다면 학자가 요게 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어차구원이라 여기에서 여기가 향당편 공자의 그런 성인의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이 향당편에서 그것을 구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당편은 공자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의 공자의 모습을 기록해 놨다 보니까 향당편을 그냥 대충 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쉽게 그냥 넘기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지금 여기 윤 씨의 이야기나 앞에 나왔던 양 씨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여기에 이제 실어 놓은 것은 주자거든요. 주자가 논어 집주의 이분들의 이 글을 지금 실어 놨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옛날에 학자들은 이분들이 이제 11세기, 12세기 분들인데 이분들의 생각은 우리들이 논어를 읽을 때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과는 달리 이 향당편을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그런 편으로 보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 법이라는 게 말이죠. 법이라는 것이 문자로 책 속에 실려 있어서 확정적으로 문서에 실려 있어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른바 성문법, 문서에 실려 있는 그 법, 문자화되어 있는 법, 이것이 원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법을 찾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책 속에 못을 박아 놓은 그것을 가지고 법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법은 어디서 발견한다고 생각했냐면 사람에게서 발견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를 책을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확인하고자 했다고요. 사람에게서.
그래서 고전을 보면 이제 예전의 성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몸이 잣대고 그분의 말소리가 음계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를 재려면 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가 저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그분 몸이 자다 이랬어요. 또 우리가 음악을 이게 음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음계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도 궁상가치우 이런 그 객관적인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성인의 말씀이 그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율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정도로 우리 세상이 어떤 것에 대해서 기준을 찾을 때 법을 찾을 때 사람에게서 찾아야 된다. 저 종이에 저 대 쪽에 실려 있는 써져 있는 저 조항들이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요 성인이 그러면 어떤 성인이냐면 요 성인이에요. 요 사람이 우리가 법을 찾아야 할 이 사람이 바로 성인이에요. 근데 이 성인의 모습이 예에 들어맞는 사람들이거든요.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성문법의 요 법보다 사람에게서 확인되는 이 예를 더 중요하게 더 상위의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